안녕하세요. 홉스 멘토단의 논술팀 이문동 유생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2, 3학번 논술 합격자들이 다시 풀어보는 2, 3논술입니다. 그러면 진짜 문제풀이에 앞서서 이 두 유생이 어떤 식으로 논술 공부를 했는지 브이로그를 통해 담아왔는데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고고! 안녕하세요. 홉스 멘토단 논술팀 이문동 유생들의 김유생 경영학부 2, 3학번 김세빈입니다. 논술 고사 준비를 위해 논술 공부를 해보고자 이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 제가 공부할 자료는 바로 이 답안지, 이 오답노트, 그리고 제가 시험날 실제로 가져갔던 바로 이 요약노트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한 장을 받기 위해 노력했던 그 날들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이팅! 이문동 유생들 조유생 조재혁입니다. 내일 당장 논술 시험을 봐야 하는 상황인 만큼 제가 시험 전날 했던 공부를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저는 외대 3개년 기출문제들과 모범 답안들을 읽고 또 따라 썼습니다. 이렇게 하면 답안의 전반적인 틀에 익숙해질 수 있고 또 논술평가에 적합한 어휘들과 문장 구성을 자연스레 익힐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오늘 작년도 기출문제를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정말 두 유생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이렇게 논술에 진심이었다는 사실을 정말 오랜만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수많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몇 달 쉬었다고 이렇게 다시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게 신기했고 그래서 또 한국 외대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다행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열심히 공부를 했으니 또 시험을 실제로 봐봐야겠죠. 두 유생들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건투를 빌면서 시험 후에 다시 만나요. 시험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논술 준비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했나요? 저는 고3 때부터 시작했던 흔히 말하던 융논술러였습니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기도 했었는데요. 저에게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습 시간을 늘리는 거였습니다. 논술로 무조건 대학을 가야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늘린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고3 3월부터 매주 한 번씩 학원에 가서 논술을 준비했고 저도 논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부분은 완벽한 이해였습니다. 답을 적어내는 것보다는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공부할 때마다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공부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유생의 전반적인 논술 준비 방법은 무엇이었나요? 논술을 공부할 때 리라이팅이라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주 실전처럼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요. 모의고사라는 것은 역시 그 의미가 오답을 할 때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집에 가서 똑같은 문제를 수업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써봄으로써 완전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동반되어야지만 논술 실력에 향상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리라이팅을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답노트를 꼭 썼는데요. 오늘 이게 제가 옛날에 썼던 바로 이 오답노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안에 제가 이렇게 썼던 답안지를 붙여놓고 그리고 제가 부족했던 점을 이렇게 글로 써서 보여주는 형태로 글을 썼거든요. 근데 저는 항상 잘한 부분도 꼭 썼어요. 어느 부분에서 남들이 찾지 못한 부분을 내가 찾았다면 이런 부분은 나에게 칭찬할 만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외대는 인문계와 사회계열의 문제가 다르죠. 어떤 식으로 그 문제들을 공부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사회
사회계 문제의 특징은 문제 자체에 도표나 그래프와 같은 수학적 형식이 들어가는 게 특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어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외대의 형식을 보면 한 주제 가지고 1번부터 3번까지 쭉 이어지는 형식이거든요. 그 주제에 맞게 도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주제와 도표 혹은 그래프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함께 그냥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중점을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재홍님, 그 인문계 논술의 영어 제시문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사회계와 다르게 인문계에서는 영어 제시문이 출제됩니다. 영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레 겁을 먹곤 하시는데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수능과 비교했을 때 훨씬 낮은 난도를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외대는 굉장히 압축적인 서술을 요구하는 논술 시험을 제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단어와 간결한 문장 구성을 하는 것이 합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대에는 인문 사회계열뿐만 아니라 자연계열까지 다양한 학부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예비 외대생분들 역시 자신의 강점을 잘 살려서 원하시는 학과 학부에 진학하시기를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문제 들어갈게요. 두 유생들은 논술과 수능의 상관관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두 스케치북을 들어주세요. 네, 바로 고3이고 수험생이기 때문에 저는 수능은 정말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요. 논술에서도 수능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 캠퍼스의 논술 경쟁률을 보면요. 실제 경쟁률이 훨씬 떨어지거든요. 그게 바로 최저 기준을 못 맞춘 친구들이 엄청 많기 때문이에요. 최저를 우선순위로 맞춘 후에 천천히 공부하고 천천히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미명 하에서 원하는 공부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저희 모든 멘토단이 모두 재수를 해서 외대에 입학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수능 공부를 놓지 않아서 꼭 한 번에 진학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덧붙이자면 웬만큼 잘하는 과목이 아닌 이상 수능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는 점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 중 한 명으로서 여러분들께 전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걸 마지막으로 공부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실전적인 팁을 드리고 싶어요. 바로 공식화인데요. 외대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몇 년간 동일한 유형의 문제를 출제해 왔어요. 이렇게 요구사항이 정해져 있다는 건 모든 답안을 동일한 형식으로 적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내용이 같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형식을 정해놓음으로써 실전에 들어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용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대처럼 짧은 분량을 요구하는 학교에서 더욱 간결한 문장을 쓰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므로 저는 시험 전날에 꼭 공식화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바로 이 방법을 썼는데요. 요약 노트를 만드는 건데 요약 노트 제목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전 항상 제목을 이렇게만 하면 무슨 대학교 무슨 학번 2, 3학번 김세빈 이렇게 적었었거든요. 외대는 굉장히 이제 공식화되어 있는 문제가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1번에서는 어떻게 쓰면 더 좋을 것 같은지 아니면 시간이 된다면 문제를 어떻게 풀어보고 싶은지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안 정말 고생했다는 말도 스스로 좀 써봤었거든요. 간단한 요약 노트를 가지고 마지막 정리를 하면 남들이 정신없게 뭐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 저는 이제 컴팩트하게 딱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학번 두 논술 합격 유생들의 고퀄리티 Q&A 골든벨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곧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높은 경쟁률과 논술 전형이라는 불확실성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셔서 저희의 멋진 한국외대 논술 후배가 되어주세요. 마무리 인사 해볼까요? 지금까지 흡스멘토단 논술팀 이문동 유생들, 정유생 청아름, 김유생, 김세민 조유생 조재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욱 알찬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혼자서 마무리를 하시는 여기 끝이 안 감사합니다. 아니요? 아니.